부산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부산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인상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단체는 급등하는 물가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사라졌던 복날 나눔 행사가 중구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무료로 대접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온다는 초복을 맞아 보신탕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보신탕 대신 염소고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규탄 부산시민행동 등 부산시민사회단체가 11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수 반대 부산시민서명에 11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뉴스입니다. 11일 오후 부산에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면서 해운대 기준 100m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오후 5시를 기준으로 해운대 112mm, 기장 56mm의 비가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10에서 40mm로 강하게 쏟아지면서 도로 곳곳을 마비시켰습니다. 해운대 시립미술관 앞 센텀시티 교차로, 동구 두산위브 제니스 주변 등 일부 구간이 순식간에 들어찬 물에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초량 지하차도와 부산진 가야 굴다리, 동래 세변교 등 하상도로와 지하차도 8곳도 차량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11일 오후 3시 30분쯤 사상구 학장동 학장천에 시민 3명이 고립됐습니다. 고립된 시민 1명은 자력 대피했고 1명은 출동한 119 구조대원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60대 여성 A씨가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11일 오후 부산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하천물이 갑자기 늘어났고 시민들이 고립됐습니다. 부산시가 버스와 도시철도 요금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적 적자폭이 커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인데요.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책 실패를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처사라며 요금 인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발표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액은 300원에서 400원 사이. 이렇게 되면 시내버스는 기존 1,200원에서 최대 1,600원으로, 좌석버스는 최대 2,100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도시철도와 경전철 역시 1구간은 최대 1,700원, 2구간은 1,9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인상폭은 평균 30%가량입니다. 시내버스는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도시철도는 6년 만에 인상이 추진되는 겁니다. 부산시는 대중교통 적자폭이 커진 만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합니다. 연료비나 인건비 이런 건 올라가는데 승객은 줄어들고 하면 이제 수지가 안 맞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재정 부담이 많이 되죠. 그렇다면 외국의 대중교통 요금 정책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사회공공연구원 이영수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먼저 독일은 지난해 5월부터 49유로 무제한 패스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월 6만 5천 원 가량만 내면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 역시 고속 장거리 열차를 제외한 중거리 통근 열차와 국영버스 노선 전면 무상, 대도시는 50% 할인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지난 2021년 이른바 기후 티켓을 도입했는데 연 1,095유로, 우리 돈으로 153만 원 가량만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요금 인상 대신 인하 정책을 이미 도입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 이후에 팍 줄었던 대중교통 수요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요금 정책이 필요했던 거고, 고물가라든지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서. 이 때문에 부산시의 요금 인상 추진에 지역 노동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단체는 먼저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사회적 편익과 시민 권리에 맞춰야 할 대중교통 요금을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재정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분담해야 될 재정 지원을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요금 인상은 단체들은 또 무분별한 노선 개발을 중단하고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운영에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11일 본격적인 더위가 온다는 초복을 맞아 사람들이 삼계탕과 같은 보양식을 찾습니다. 보양식 가운데 개고기로 만든 보신탕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염소고기가 대체 음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지역 한 식당에 손님이 가득합니다. 손님 대부분이 여름철 허약해진 몸을 챙기기 위해 염소 요리 식당을 찾은 겁니다. 보신탕도 이제 예전에는 많이 잡섰는데 지금은 많이 찾으시는 분들도 없고 거의 염소탕으로 다 돌아섰어요. 복날은 거의가 한 80%라고 보시면 돼요. 평상시 저기에 배라고 보시면 돼요. 개는 식품위생법상 식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개를 반려동물로 인식하는 사람이 늘면서 보신탕 판매업소도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개고기와 육질과 조리법이 비슷한 염소고기가 보양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원래 저도 개고기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절제합니다. 절제하고 개고기 먹고 싶으면 염소탕 좀 많이 먹고 그럽니다. 탕으로 먹으면 비슷하더라고요. 염소고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도 전년 대비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염소 사육 농가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수입산 염소고기 때문입니다. 제일 큰 거는 수입 농산물 때문에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호주산 그 수입 냉동 염소가 많이 수입이 돼가지고 지금 국내산 염소들이 조금 가격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충남 홍성군 등 일부 지자체는 복날을 맞아 염소고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섰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확산으로 변화하는 보양식 문화, 관련 산업 육선 방안 마련과 위법행위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네, 김민지 아나운서는 복날 하면 삼계탕 말고 또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옛날에는 삼계탕을 끓여서 어르신들에게 대접하기도 하고 또 이웃들과 나눠 먹기도 했잖아요. 저는 그런 모습이 좀 연상되는데요. 네, 그런데 코로나 장기화로 복날 나눔 행사가 사라졌는데 중구에서 다시 초복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무료로 대접했다고 합니다. 훈훈한 나눔의 현장 안수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중구에 있는 노인복지관입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식당 앞이 어르신들로 북적입니다.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된다는 초복을 맞아 이날 점심 메뉴는 대표적인 보양식 삼계탕과 시원한 수박이 준비됐습니다. 식당 안에서는 무더위 속 펄펄 끓는 소답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김이 피어나는 먹음직스러운 삼계탕이 그릇에 담기자 자원봉사자들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자리까지 직접 음식을 배달합니다. 어르신들은 금세 삼계탕 한 그릇을 뚝딱 비워냅니다. 좀 너무 고맙고 건강 보양식이라 잘 먹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준비된 삼계탕은 300여 그릇, 마련된 자리는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정성까지 더해진 보양식 한 그릇에 여름 무더위를 이길 힘이 절로 솟아납니다. 이거 먹더위는 이기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먹겠습니다. 건강하겠네요 보니까. 이번 삼계탕 나눔 행사는 중구 노인복지관과 지역 병원이 함께 마련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중구의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우리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어르신들 여름 폭염 잘 지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복의 시작인 초복. 이웃을 생각하는 작은 마음들이 모이면서 어르신들은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7, 80년대 기성세대가 경험했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나고 자란 정든 고향을 떠나 일자리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찾는 이 시대 청년들이 향하는 곳 바로 서울인데요.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딜라이브 엄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젊은 창업가들의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 찬 서울 강남의 한복판 역삼동. 일명 창업가 거리에는 팁스타운, 마루360 등 민관 창업 지원 기관과 투자 기업이 밀집해 있습니다. 강남구가 운영하는 취창업 허브센터도 지원 기관 중 하나. 스타트업 기업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 박동민 씨도 이곳 시설을 이용해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IT 관련 창업 또는 취업을 생각 중인 박 씨는 풍부한 인적 그리고 물적 인프라를 장점으로 꼽습니다. 이 직종에 관련돼서 이쪽에 뭉쳐져 있는 그런 인프라가 확실히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생활권이나 교통편이나 이런 것도 서울 쪽이 월등하게 편하고 좋다 보니까 전국에 인재가 몰리는 현상 자체 역시 청년들의 경쟁력 확보에 유리한 서울의 장점입니다. 워낙 쟁쟁한 사람들이 다 수도권에 모이다 보니까 참가자들의 실력 정도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박근범 대표가 꼽은 장점은 풍부한 지원.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지자체 지원 사업의 도움을 통해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수명, 얼만큼 이 회사를 이 돈 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까가 항상 고민인데 그걸 이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사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만난 3명의 청년,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지방 출신입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흔히 했던 마른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라는 이 말, 지방분권인 시대인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뭐 사람은 남은 서울로 가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제가 살던 곳에 대한 되게 애착과 이런 게 분명히 있지만 뭔가 우리 어렸을 때부터나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국 서울로 가는 게 성공하는 거다. 결국 청년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성공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지방 소멸 위기는 저출생보다는 사회적 감소, 다시 말해 인구 유출이 더 큰 원인. 일과 여가, 편의 등 지방을 청년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입니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데가 서울밖에 없다, 강남밖에 없다는 우리의 현실이 문제인 거죠. 공공기관이나 기업체들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최근에 기회발전 특구라는 것들을 제안을 하고 있고 한 축에서는 내려가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거기서 거주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압축 경제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지역 간 불균형, 뚜렷한 해법 없이 방치한 사이 청년들의 수도권 러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종규입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규탄 부산시민행동 등 부산시민사회단체가 11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수 반대 부산시민 서명에 11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지난 8일 부산역 광장에서 총걸기 대회를 개최하고 광안리 해수욕장 등에서 시민 홍보 활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단체들은 시민들의 서명을 정부와 부산시, 일본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11일 글로벌 공연 지식재산권인 태양의 서커스 부산 유치를 위해 캐나다 태양의 서커스 그룹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내 주관사와 태양의 서커스 그룹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태양의 서커스를 부산에서 정기 개최하고 부산시는 공연의 성공 개최를 위한 행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 협약 참여 기관은 국제관광도시 부산 브랜드 구축과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1984년 캐나다 퀘벡의 거리예술가 20명이 모여 시작한 태양의 서커스는 지금까지 세계 60개국 450여 도시에서 2억 명 이상의 관객을 끌어모으며 문화예술 공연 역사상 가장 성공한 글로벌 공연 지식재산권으로 꼽힙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11일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와 단체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단체 교섭은 지난 2021년 이후 새로운 단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자리로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대한 합의안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공통 요구안 343개 항을 제출했고 직종별 요구안은 추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교육청과 노동조합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조직 발전을 위한 상생과 협력의 노사 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